잠시 끊었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75분 연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25분씩 이렇게 나누어서 세 타임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퀴즈를 만들어서 성적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시발은 시작은 이제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짧게 그것을 이해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짧은 강좌들이 연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그리고 상반기에 이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지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리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팀별로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토론 수업 이런 형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쭉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소통방에 그때그때 이제 수업하면서 어려운 내용들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달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얘기해서 크게 네 가지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규범적, 이상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과정은 사회 문제나 표적 집단의 욕구가 관련된 사실, 이론, 가설 등의 분석을 기초로 문제의 진단과 행동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기술 반복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전문 기술자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합리 모형의 한계점은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안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끄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듦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진행하지 못하는, 절차만 밟다가,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경우들도 존재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죠. 두 번째는 점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의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약간 향상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약간 향상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상호 입장 교환, 협상,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사회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합법성, 예산,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자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아까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하면서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상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전년 12월 달에 내년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내년도는 청소년센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게 되고, 쉼터는, 그리고 공동사를 가진 이렇게 가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전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이 합의 속에서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도 그 방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결과물이 예측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사례 프로그램을 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한 70%, 50에서 70%는 닮아 있어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대상이 다르고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니는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나의 담당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시킵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8월 중순까지입니다. 7월 달부터. 애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남들 휴가 갈 때 공동 모금회가 프로포즈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다시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좀 당돌한 직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메일로 보내놓고 휴가 가버리는. 수습하겠지. 예전에 수습했는데 지금은 수습 안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점정 모임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면서 의사결정에서 지나치게 현실의 여건과 정치성을 강조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체계성과 과학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형은 편의성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책무성 문제에서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까 앞에 시간에도 이제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청소년 예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행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 예산. 근데 올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청소년, 특히 청소년. 그래서 예측은 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런 부분들에 우려는 하고 있었어요. 좀 많이 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놓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청소년 예산 뭐 이쪽 예산은 줄고 투표에 있는 노인 예산이 늘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당황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정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복지는 정치성을 좀 빼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가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당장 내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청소년들이죠. 세 번째는 이제 혼합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을 혼합한 형태로서 그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핵심 사업의 경우 합리 모형에 따라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또는 세부 단위 사업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정 형태로 해서 그 기존 세력과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합리적인 모형의 비현실적인 합리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점정 모형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극복하는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적인 합리성이 조금 내려오고 점정적인 보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어중간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은 점점 모형이, 그 다음은 뭐 합리 모형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유형이 이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혼합 모형의 한계점은 조직 구성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름을 들으면 좀 별로죠.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각종 쓰레기가 한 통 속에 모아지듯이 네 가지 독립적인 투입물이 문제, 해결책, 참가자, 선택의 기회 등이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 속에 들어가고 투입 간에 뭐 합리적인 연계 없이 그냥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이제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결국 투입된 것들에서 교차하면서 그 안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모형은 현실적으로 기관의 여건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과 결과에서 바람직스러운 프로그램의 개편보다는 의사결정이 자주 바뀌어 궁극적으로 이제 함량 미달의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거나 변형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하나의 법인 안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이용시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제 주로 오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생활시설은 보호자와 떨어져서 저희들하고 생활하는 24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쉼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쉼터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장기 쉼터는,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18세 이후, 길게는 24세까지 생활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원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진에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방치했어요. 각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설장들한테 맡겨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온 거죠. 이거 좀 조율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길게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초창기, 20여 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그때도 조직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배려했다라면 지금은 뭐 전문성의 이름 하에 각자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좀 더 대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중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낮은 품질의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믿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 해결에 대한 방안들을 찾을 거다. 그래서 그 찾은 것들이 이제 중재 역할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했고,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이론적 모형인데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러 면의 학자들이 이제 모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카무만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활동 과정을 기획하고 개시하고 실행하는 3단계로 나누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했고, 최초의 이론 모형과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실정적인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단계별 가압이 모호해서 구체적인 절차 방법에 부재하는 실용성 차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을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당면 문제나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 파악이 우선시되고 목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개입 방법과 기술의 선택,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에 적절한 조직 구조의 설계, 그리고 행정 및 재정 자원의 확보와 지원 등의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시 단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 설계된 기획에 따라, 그러니까 설계도죠. 이 설계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전초 단계다.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부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행하는 건데 이제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집단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그러니까 오케이에서 이제 단계를 밟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파는 거. 자꾸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갑자기 놀랬나요? 담배가 생각이 안 나네. 프로그램 실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실제적인 단계이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경험적인 조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산출하면서 계획된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면 끝난다. 여기 이제 평가 단계도 있는데 평가 단계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결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D&D라고 이야기하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모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실제 시범적인 사용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작업들이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모형이라고 명명했고, 과학적 지식을 기반을 둔 체계적인 개발 과정을 강조하며 설계와 개발 과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전파와 확산을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다듬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그냥 막 주기는 한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는 나중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과학적 절차나 고도의 학문성 강조를 실용성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정치 사회성의 대체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분석 단계, 디자인, 그리고 개발, 평가, 확산, 채택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분석은 문제 분석과 개발 가능성의 탐색, 기존 및 현 상황을 검토하는 거. 디자인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설계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 및 정보 원천을 선별, 자료 수집하고 처리하고 해결 대안의 개발 및 선정,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절차,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 활동을 하는 단계. 확산, 이 성과를 가지고 다른 데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나중에 양식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산할 건가의 내용들도 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택, 이 부분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터너, 모로니, 마틴의 설계 관리 모형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관리자가 프로그램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관리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효과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개발의 중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방사업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풀어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현장의 개발자 입장에서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이나 기술 방법론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 사회적 요소가 등한시되었으며 설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실행과 평가 과정에 관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단계를 보면 문제 분석, 욕구 사정, 전략 선택 및 목표 수립, 프로그램 설계, 정보 관리 체계, 그리고 예산 수립,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문제 분석은 다루어야 될 사회 문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관에 맞는 아니면 우리 조직에 맞는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고, 욕구 사정은 욕구 이론에 따라 규범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된 욕구 등 다양한 형태의 욕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선택과 목표 수립은 프로그램의 가설을 수립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관의 사명, 현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유출되어 목표를 세부 목표로 분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담아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 체계, 투입,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투입 전환, 산출 성과를 나누어서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관리, 활용해야 된다. 이어서 예산 수립, 프로그램 예산과 항목 예산을 작성하고 비용과 수익을 추계하여 관리한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예산, 보조금에 플러스 알파,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들의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후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타이트하게 진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예산이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80% 선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그래야 빠듯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현장에서는.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효율성, 효과성, 과정, 영향, 각종 프로그램 평가함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방법을 실내로 제시하여 프로그램 수의 성과 측정을 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네 번째는 커츠 아스만과 헐의 프리페어 이미지 모형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프리페어 모형을 보면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는 거시적 또는 개인적 현실을 검토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목적을 수립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네 번째는 영향력 인사를 그러니까 주변에 이 클라이언트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도움을 주겠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 주변의 인사들을 사람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용과 편익의 잠정적인 사정,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문적 또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검토해. 이게 이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정적 성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관찰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욕구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이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제 언두는 외톨이, TV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언두는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언두는 외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그러니까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언두는 외톨이를 어떻게 지원할까? 근데 예전에는 언두는 외톨이가 특히나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이제
언더릴 외톨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서울에 이제 지금 지방에보다는 서울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걸 프로젝트를 하는데 안부를 묻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IT가 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포켓몬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근데 낮 시간대는 애들이 안 나오니까 밤에 그 정모 비슷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풀고 그걸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거 불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쉬었다가 3차 시 때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